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동물권 단체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을 겸하고 있는 에너지 농업에 교육을 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대학교 한 2학년 때 7년 전입니다. 그때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읽고서 도저히 반박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시작을 하여서 동물성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비건. 시골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경화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병에 사슬에 걸리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을 해서 농업에 화학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제 그것을 알고 유기농업, 자연농업에 대한 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을 좀 덜 난다고 그래서 왜 안 낳는지 이런 거는 연구를 안 하고, 알을 잘 낳는 그런 품종이 있다 그러면 서슴찮게 그걸 돈을 들여서 사다가 키우고는 했어요. 그 동물 학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를 처참하게 그 바닥에서 동물하고 같이 느낌을 받았죠. 채식을 하시는 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구축을 해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윈 이후로는 인간도 당연히 동물이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비인간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냐고 했을 때, 물론 다른 점들은 있죠. 뭐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뭐 사회적인 집단 조직 능력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어떠한 특성들도, 예를 들어서 돌고래가 초음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돌고래가 우리를 먹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학살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러한 저의 일종의 뭐 다윈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맞는 말인데, 선생님이나 뭐 대다수 분들이 갖고 계신 인간 중심적인 사고관이나, 인간은 뭐 어쨌든 특별하고 인권은 있으나 동물권은 없다라고 믿는 세계관에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채식을 하는 이 야채, 채소는 도대체 어떤 걸로 조합이 되어 있을까가 궁금했죠. 결국 어떠한 물질을 쓰냐면 동물성 물질을 써요. 그걸 쓰지 않으면 생산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너무 소출이 적어요. 모양도 없고 병도 많고. 그래서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축하고 이런 농업하고 결국은 채식하고 곡채소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것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구나. 제가 한번 만나 뵀던 분이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채식을 하신 분이었대요. 콩을 많이 드시는데 어느 날 콩 농장에 가봤더니 콩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넓은 뭐 숲 같은 것을 잘라내고 동물이 사는 뭐 서식지를 해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지금 뭐 콩만 먹는다고 해서 동물이나 다른 생명에게 끼치는 나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구나. 그냥 지금 현 21세기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소비를 하는 이상 완전 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지 그 순환의 고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제가 채식을 하는 것도 사실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사찰 음식점을 준비를 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불교인은 아니지만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음식의 그 뿌리와 순화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현대인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어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뭐 운반을 하거나 뭐 쓰레기 처리를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을 하시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그 땅과 직접 교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배울 게 엄청 많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돼지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순놈 정액을 사람이 채취를 해서 사람이 삽입을 하고, 그러니까 선택권이 사람이 위주로 그 정액서부터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출산을 한 후에
이빨을 잘라요. 왜? 젖을 먹다가 그 젖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자르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것을 저는 하나도 안 해요. 돼지의 해인데 돼지의 해 검색하면 돼지 해니까 삼겹살 먹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돼지가 어떻게 키워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크기도 전에 최대한 살이 찌워져 가지고 그런 도축이 돼서 뭐 정육점까지 이어진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봤으면은 먹기 힘들어요. 먹기 싫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인간에게 했던 나쁜 짓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가두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뭐 학대하고 최근까지 인간에게 다 했던 일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잖아요. 우리 문명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하니까. 동물권에 대한 사상이 확립된 사람은 사실 일상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이게 인지 부조화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떻게 뭐 손가락질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군대 생활을 얼마 전에 마치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논산 훈련소 들어갔을 때는 한 3일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눈 감고 이제 고기를 먹었어. 그 나온 국물을, 사실 고기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국물을 먹는데 먹자마자 아파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우들과 딜을 했지. 그 이후에는 내가 미합중국 육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장군님도 채식주의자, 미 사단장 반달 장군님도 채식주의자. 그래서 미군은 전투식량도 채식주의자용이 따로 나오고 밥은 이제 뷔페식으로 하기 때문에 샐러드 바에서 먹으면 되고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동물들 기를 때 이름을 지어주나 번호를 붙이거나 귀해서 그 가축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했는데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까지 그 도축장으로 실려 보낸다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번호를 막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내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머리 밀고서 93번이 됐을 때 막 기분이 묘하면서 뭔가 축사에는 동물들도 번호를 매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축산업자 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신 스승님을 만나뵌 것 같아서 약간 제작진에서 섭외를 잘못한 게 아닌가.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김정호 선생님의 나이가 제가 됐을 때도 이렇게 멋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고맙고 참 감사하네. 이게 록스타 같은. 사실은 나는 지금 20대 후반에 이 정도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젊은 친구를 둬서 너무 좋지. 이건 뭐 20대 친구라 이게 참 60대가 20대 친구를 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동물 사랑, 채식 사랑, 피스. 피스, 락앤롤.